이번 시간은 이제 경호학 9차시 문제풀이입니다. 문제는 1번서부터 35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시게 되면 경호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학습 내용으로는 경호학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1번서부터 35번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경호의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호의 원칙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비점검의 원칙, 밀착 경호의 원칙, 사생활 개입의 원칙, 함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경호의 원칙인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예비점검, 밀착 경호, 그 다음에 함구의 원칙이라는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사생활에 개입한다는 것은 아니죠. 사생활 개입의 원칙은 거리가 멉니다.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중 우발상황에서 경호기법인 SC의 원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 우발상황에서 경호기법은 우리가 이제 SC 원칙이 있죠. 그래서 경고하고, S는 이제 사운드니까 경고, 그 다음에 C는 이제 커버라고 해서 방어하는 겁니다. 방어. 그 다음에 E는 이머전시라서 이제 대피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체포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SC의 원리는 뭐냐면 경고와 방어, 대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변보호사 A는 기업 임원을 수행하고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중동 지역을 방문했다. 임원에 탑승한 차량을 운전하고 테러 위험 지역을 통과하는 A의 행동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잠시 정차할 경우에 주차나 정차해 있는 차량 가까이에 정지한다라고 표현했죠. 이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고정식 폭발물이나 휴대용 총기로부터 공격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속도로 위험 지역을 벗어난다. 차량을 두세 대 동시에 운영하면서 수시로 차량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이동한다. 가급적 중앙선 가까이 운전하면서 주변 차량이나 연도의 상황을 주시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차할 경우 주차나 정차에 있는 차량 가까이는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 차량에 혹시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원격으로 뭔가 어떤 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변보호사가 고객을 수행하고 피해 호텔에 투숙했다. 신변보호사는 고객이 안전을 위해 긴급 대피로를 확보하고자 한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복수의 대피로를 확보한다. 상황 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보통 30m 이내 거리에 위치한 안전장소를 선정한다. 상황바세지 대피는 장거리 이동보다 30초 이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긴급 대피로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때 잘못된 행동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빨리 판단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층으로 이동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층으로 이동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층에 계속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또 위험한 부분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2번을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변보호사가 고객을 수행하고 명동거리를 걸어가다가 흉기를 든 위해범의 공격을 받았다. 신변보호사들의 행동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위해범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신변보호사가 대적한다. 대적 시에는 가압적 자세를 낮춘 등 체위를 줄여야 한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신변보호사는 고객과 위해자 사이에 일직선상으로 위치한다. 신변보호사는 고객과 등을 주고 경호에 임한다.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은 신변보호사가 고객을 이제 경호 임무를 수행하면서 쭉 걸어가다가 명동 한복판에서 위해범하고 이제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틀린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이 위해범과의 대적과 관련한 표현이 있는데 가급적 자세를 낮춘 또 체위를 줄여야 한다. 경호원이 지금 경호 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원은 경호 대상자에 대한 신변 안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경호원은 체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축 실시의 원칙이다. 틀린 것은 건축물의 건축은 외부에서 내부 순으로 실시한다. 건축물 외부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확인 불가능한 것은 제거하거나 이동시킨다. 건축물 내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순서한다고 하는데 이제 안전검측과 관련한 이제 원칙이 몇 가지 있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는 1, 2, 3번은 다 맞고요. 4번이 좀 틀렸죠. 왜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신변보호사가 행사장에서 테러 등 위해 분자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먼저 의심자의 손의 위치, 움직임을 파악한다. 의심자의 눈과 얼굴 표정을 확인한다. 의심자의 외모만으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위해 분자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점검시 머리는 긴장하다 몸은 유연하고 순발력 있게 근무에 만다. 자, 의심자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외모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은 3번으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안전건축 요령으로 잘못된 것은 가급적 가구는 이동시켜 점검하지 말고 눈으로만 점검해야 된다. 눈으로만 점검해야 된다고 했어요. 방점검 시 벽, 천정, 바닥 등을 머릿속으로 세분화하여 작은 구멍, 균열, 최근 수리 여부, 기타 의심점을 점검하고 손으로 두들겨봐 소리의 변화를 체크한다. 양탄자는 뒤집어봐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실내 커튼은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서 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우선 2번에서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방을 점검할 때는 벽, 천정, 바닥을 세분화해 가지고 이런 많은 이제 구멍, 균열, 수리바가 있지 않습니까? 소리 변화를 좀 체크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양탄자도 있다면 양탄자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뒤집어 봐야 돼요. 혹시 그 양탄자 아래에 어떤 물건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커튼 같은 거 직접 만져서 점검하는 것인데 이 가구 같은 경우도 직접 이동을 해야 됩니다. 눈으로만 봐서는 알 수 있습니까? 그 가구 내에 어떤 물질이라든지 또는 폭발물 이런 것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눈을 뭐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구도 다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다 봐야 됩니다.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9번입니다. 신변보호사비는 호텔에 투숙 예정인 고객을 위해 사전에 방을 점검하고자 한다. 방에 대한 안전검측 순서로 오른 것은 자 이번에 이제 안전검측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방을 검측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는 뭐냐면 바닥을 먼저 검측을 하고 그 다음에 눈높이를 본 다음에 천장 높이를 검측하고 그리고 천장 내부까지 검측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방을 검측하는 데 있어서는 바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눈높이를 보고 천장 높이를 본 다음에 천장 내부까지도 검측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고객이 섭취하는 음식물에 대해서 신변보호사가 미리 점검하여 위의 요소를 제거하는 안전활동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여기서 이제 음식물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식물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객, 여기서 이제 경우대상자가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섭취하는 음식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변보호사가 어떻게 될까요? 미리하면 그 음식도 먼저 사전에 섭취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과연 무엇이라고 할까요? 검측, 점검, 검식, 검문. 이것을 우리는 검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식자가 먹을 식자를 쓰거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입니다. 위의 요소자로 하여금 행사사항을 오판하여 위의 기도가 실패하도록 실제 사항을 분자하고 허위 사항을 제공하는 기법은 무엇인가?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허위의 상황을 제공하는 기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우리가 이 수행경우라고 하죠. 실무에서는 우리가 근접경우, 실무에서 이제 수행경우라고 합니다만은 그 특성에서 우리가 이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기동 및 유동성, 기만성, 방벽성, 노출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기만성이라는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해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이 오판할 수 있도록 그를 속이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어떤 경호 기법입니다. 경호 기법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만성이라고 합니다. 또는 기만경우라고도 하죠.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접 더블 대형 중 다이아몬드 대형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자, 이 경호 대형과 관련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인 대형,
2인 대형, 2인 대형 이제 페어 대형이라고도 하죠. 3인 대형, 뭐 쐐기형도 있고 삼각형 대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인 대형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아몬드 대형은 경우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방, 좌측, 우측, 후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우대상자가 여기 위치해 있다라고 한다면 경우를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요. 경우대상자가 이렇게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전방, 좌측, 우측, 후방으로 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형태로 갖추고 있다? 바로 4인 대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원이 이제 4명이 되는 것이죠. 전방하고 후방, 좌우측에 있고 경호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대형을 우리가 다이아몬드 대형이라고 하는데 4인 대형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다음 중 신변보호사의 자세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경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 창출이다. 머리는 항상 긴장하고 몸은 유연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사고로 가져야 한다. 신변보호는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신변보호사의 이제 자세와 관련한 부분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자, 경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윤 창출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경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호 대상자에 대한 신변의 안전이죠. 그러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되든지 간에 경호 대상자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경호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이렇게 1번입니다. 이윤 창출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경호라 하면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 순찰을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경호구역이라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이 경호활동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라면 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를 말한다.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한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이번에 이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4번에 있는 질문은 경호처의 이제 경호 대상에 대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한한다, 한정한다.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 경호처의 대상과 관련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이제 15번 문제입니다.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나야 퇴임 후 몇 년 이내에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3년, 5년, 10년, 4만씩까지로 되어 있는데 10년 이내입니다. 10년 이내. 10년 이내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3번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입니다. 인터넷 정보 보안 중 애드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애드웨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료 또는 유료로 배포되는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유포되어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유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분별한 팝업 광고를 유발을 시킨다. 인터넷 브라우저의 시작 페이지를 특정 홈페이지에 고정시켜 인터넷 이용을 불편하게 한다.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검색 툴바 또는 페이지 북마크를 설치한다. 자, 여기서 이제 애드웨어 관련한 부분인데 애드웨어 관련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팝업 광고를 유발을 시키고 인터넷 이용을 불편하게 하면서 사용자가 원치 않은 검색 툴바라든지 페이지 북마크를 막 설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용자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죠. 근데 이제 1번은 여기서 무엇을 말할까요? 애드웨어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 우리는 스파이웨어라고 합니다. 스파이웨어. 그래서 스파이웨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로 무료 또는 유료로 공개되는 이런 프로그램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파이웨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7번입니다. 인터넷 정보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루트킷이란 공격자들이 자신의 침입 사실을 숨기거나 앞으로 재침입을 위한 목적으로 시스템에 숨겨놓은 프로그램의 모음이다. 스푸핑은 해킹 시 자신의 IP 주소, DNS 이름, 맥 주소 등과 같은 고유 식별자를 위장하여 숨김으로써 역치적을 어렵게 만드는 기법이다. 스니핑이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악성 코드란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등 악의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루트킷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스푸핑, 그리고 악성 코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뒤 문맥이 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이 스니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스니핑. 스니핑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취약 점유형은 불법적 행위를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아닙니다. 이제 스니핑이라고 하는 것은 해킹하는 기법 중에 일부인데 네트워크상에서 자신하는 상대방의 어떤 패킷을 알아내는 또는 가로채는 기법이에요. 패킷을 엿들거나 엿보는 기법. 그것을 이제 우리는 스니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설명이 잘못되어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8번 문제입니다. 신변보호사가 근무처로 배달되어 온 테러 의심 우편물 발견 시 행동으로 잘못된 것은, 자, 테러의 의심 우편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용물을 개봉하여 확인한다. 던지거나 흔드는 등 충격 주지 않는다. 외부로 노출된 얇은 줄이나 전선을 잡아당기거나 절단하지 않는다. 백색가루등 화성화 물질로 의심될 경우 외부 노출 방지하기 위해 비닐 등에 넣는다. 자, 테러 의심 우편물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잘 보시게 되면 충격을 주지 않는다. 줄이나 전선은 잡아당기지 않죠. 절단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백색가루 등이 보인다. 이게 어떤 물질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일단 비닐 등에 넣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물을 갑자기 개봉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 우편물에 폭발물이 내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까? 또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가 갈 수 있는 가스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가루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1번으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번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점 폭탄 테러에 대한 설명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폭탄 테러는 우편물에 폭발물을 숨기거나 건물 등 건축물에 폭발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차량에 탑재하여 폭파시키는 형태가 있다. 폭탄은 크기가 작고 여러 모양으로 위장이 가능하나 외관상으로 식별이 용이하다. 근무 전 폭발물 발견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한다. 폭발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대피 과정에서 혼란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폭탄 테러와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폭발물을 설치하거나 차량에 탑재해서 폭파시키는 형태. 폭발을 발견하면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되죠. 전문가 아닌 이상 함부로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혼란하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폭발물이라고 이게 외관상으로 이렇게 식별이 가능합니까? 식별이 어렵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테러범이 호텔의 특징인 외국 정상에 대해서 세균이나 병원체를 살포하는 산물 테러를 일으키기 위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는 무엇인가?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자, 세균이나 병원체를 살포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발전 설비, 공조 설비, 승강기 설비가 있어요. 자, 이 건물을 보시게 되면 빌딩 같은 데 보면은 이 공조 설비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공조는 뭐냐면 이 내부에도 이렇게 문이다 창문이라든지 출입문을 닫아놓게 되면 어떡하죠? 공기가 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곳에는 이제 이 식물을, 반려식물이라는 그런 식물을 두어서 공기를 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공기나 어떤 정화를 하기 위해서 이 공조 설비들을 빌딩이나 건물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다가 세균이나 아니면 병원체를 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투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냐면 공조 설비입니다. 공조 설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입니다. 신변보호로서 테러 안전 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내용은, 평소 주변에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물품 등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평소 테러범의 입장에서 예상 테러 지역과 방법을 가정하여 대책 수립하고 도상우려 없는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외관상으로 테러범을 식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너무 외관만으로 테러범을 식별한다는 선입관을 가지지 않도록 한다. 테러 예방을 위해 VIP 수행 시 평소 단위를 활동 시간 등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표현했어요.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대테러 안전 수칙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도 보시게 되면 의심스러운 사람, 물품 등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한다. 맞습니다.
테러범 입장에서 예상 테러 지역과 방법을 가정해서 대책 수립을 한다. 그 다음에 도상훈련이나 이런 분은 반복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외관만으로 테러범을 식별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테러범인지는.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은 VIP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경우 대상자 아닙니까? 평소 다니거나 물품 활동 시간 등을 변경하는 것은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매번 다니는 길, 매번 산책하는 길 이렇게 되면은 위에 기도자라고 어떻게 되죠? 저분은 정해진 시간에는 꼭 그것을 가는구나 알려지게 되는 거니까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래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틀린 질문이죠. 4번입니다. 신변보호사 A는 근무 중 테러를 암시하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A의 행동 요령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화에 응대하면서 국가정보원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옆 동료에게 메모를 전달한다. 전화에 응대하면서 상대방 음성을 통해 성별, 연령, 지역색 등 정보를 파악한다. 전화를 통해 전해오는 기차 소리, 비행기 소리, 자동차 소리 등 소음 정보를 통해 지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테러범과 전화통화는 가급적 짧게 한다는 표현하죠. 신속에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라고 하는데 이 테러범과의 전화통화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위치 파악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러범이 휴대폰이든 아니면 공중전화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전화하는 경우에 그 위치를 빨리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하는 것보다는 길게 하는 것이 좋죠.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입니다. 신변보호사 B는 근무 중 테러로 의심스러운 우편물을 접수했다. 비행동으로 잘못된 내용. 폭발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닫았다. 국가정보원 또는 경찰서로 즉시 신고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화학테러를 염두에 두고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물기와 접촉을 금했다. 전자파에 의한 기폭장치 작동을 염두에 두고 휴대폰이나 무전기 사용을 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폭발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출입문과 창문은 개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신고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물기와의 접촉, 그 다음에 휴대폰이나 무전기 사용을 금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24번입니다. 신변보호사 B는 서울시내 특급 호텔에 투숙 중인 외국 귀빈을 경호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함부로 귀빈이 투숙 중인 룸에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어서 호텔 시설물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룸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B가 실내 상황 판단을 위해 활용하는 시설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분말 소화기라고 했습니다. 아날로그 화재 감지기, 전기 분전반, 냉난방 조절을 위한 온도 센서라고 했습니다. 야간에 함부로 귀빈이 투숙 중인 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호텔의 시설물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룸 내부 상황을 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 시설물 틀린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날로그의 화재 감지기, 전기 분전반, 냉난방 조절을 위한 온도 센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내부 상황을 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말 소화기를 통해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좀 거리가 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아날로그 화재 감지기나 전기 분전관과 그 다음에 온도 센서 이런 분들 보게 되면은 일단 그 룸에 있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이런 파악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항인지 여부를 일단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신변보호사 W는 외국 귀빈의 수행 경우 호텔 숙소 경우를 담당하기 위해 호텔 객실국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W의 행동 중 잘못된 것은 화재 테러에 대비하여 객실로부터 비상계단까지 위치와 거리를 파악하고 직접 걸어서 지상층까지 이동하면서 시건장치나 장애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테러 또는 극성팬으로 인해 1층 로비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비상용 승강기와 가까운 거리의 호텔 지하 주차장에 예비 차량을 준비해 두었다. 폭발물 설치에 대비하여 투숙층에 설치된 소화기, 화분 등을 다른 층으로 이동시켰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테러범의 접근에 용이한 외부 시설물은 가스 정합기실과 공조 급기구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1번, 2번, 4번은 맞습니다만은 소화기라던가 이런 화분 등은 함부로 다른 층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입니다. 다음 중 경호의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중 경호의 원칙, 방어 경호의 원칙, 두뇌 경호의 원칙, 은밀 경호의 원칙인데 우리가 이제 사중 경호의 원칙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삼중 경호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중 경호의 원칙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경호의 4대 원칙이 아닌 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희생의 원칙,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은밀 경호의 원칙, 목표물 보전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경호의 4대 원칙과 관련한 법에 있어서는 자기희생의 원칙,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목표물 보전의 원칙,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은밀 경호의 원칙은 경호의 일반 원칙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자기희생의 원칙과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목표물 보전의 원칙, 그리고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이게 네 가지는 경호의 4대 원칙이 맞지만 은밀 경호의 원칙은 거리가 멀다.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경호대상자와 위해자가 근접되지 않도록 분리해야 한다는 경호의 특별 원칙은 무엇일까요? 경호대상자와 위해자가 근접되지 않도록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리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목표물 보전의 원칙,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자기희생의 원칙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목표물 보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목표물이라 하면 경호대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간기관 사경에서 뭐 VIP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경호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물 보전의 원칙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상황 발생 시 신변보호사는 고객을 먼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킨 후 위해자를 대적해야 된다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두뇌 경호의 원칙, 은밀 경호의 원칙, 자기희생 원칙, 방어 경호의 원칙이다. 정답은 방어 경호의 원칙입니다. 질문에서 잘 문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고객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경호원이 위해 기도자와 대적을 해야 된다. 방어 경호의 원칙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중 자기희생의 원칙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자기희생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경호대상자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통제된 유일한 통로만이 필요하다는 원칙.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경호대상자의 위해자가 근접되지 않도록 떼어놓는다. 목표물 보전의 원칙을 설명을 하죠. 자신의 담당 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떤 상황이라도 자신만이 책임자이며 해결자다. 책임감으로 절대 사소하여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호대상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희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호원은 경호대상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경호대상자는 어떠한 일이 발생이 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것을 바로 보호되어야 한다. 자기 희생의 원칙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신변보호 대상자인 고객의 행차 코스와 행차 예정 장소 등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목표물 보전의 원칙, 자기 희생의 원칙,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접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비공개해야 된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결국은 경호 대상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목표물 보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음 32번입니다. 경호 대상에 대한 분류 중 국내 요인에 대한 분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가포, 공식, 의로, 병호라고 하는데 가포, 의로, 병호라고 합니다. 근데 공식은 아닙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경호처에서 실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 실시하는 경호 분류는 무엇일까요? 라고 합니다. 가포, 의로, 병호, 비공식이라고 했는데 가포 대상이 되는 것. 가포의 경우가 바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 실시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가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경호의 구분 중에서 장소에 따른 분류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장소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다면 장소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경호, 항공기 경호, 숙소 경호, 연도 경호라고 하는데 행사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숙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관저라든지 아니면은 조그만 유숙지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바로 숙소 경호. 연도 경우는 이제 철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하고
철도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바로 연도 경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항공기는 뭘까요? 이건 장소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뭐죠? 어떤 기동 장비와 관련한 부분이 되겠죠. 항공기, 자동차 또는 철도, 선박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어떤 기동 장비와 관련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명의 신변보호사가 경호대선자를 경험하면서 군중이 많지 않은 장소를 통과하거나 인도나 좁은 통로를 지날 때 실시하는 경호 대응은 무엇인가? 군중이 많지 않은 장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나 좁은 통로를 통과한다고 그랬거든. 다이아몬드 대형, 사다리형, 쐐기형, 페어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쐐기형이라고 합니다. 쐐기형. 이 쐐기형은 경호대선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방의 경호원과 좌측 우측에 이제 경호원이 딱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쐐기형 대형인 경우는 보시는 바처럼 군중이 많지가 않아요. 또는 인도라든가 좁은 통로를 지날 때는 이 쐐기형 대형을 갖추게 된다 이겁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